김도영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피식 주생 김도영입니다. 네, 어제 하이트 진로 홀딩스 주신 그날 바로 수익률 기록을 했더라고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 6%가 넘게 수익률 뽑아냈는데 리뷰 부탁드리고요. 또 전문가님이 이 미중 무역 합의 계속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시장 바라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큰 이벤트가 오늘 다 종료가 됐죠. JP모건 컨퍼런스 콜 부분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 이벤트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나오긴 했었지만 시장에 미리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부분들은 좀 제한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미국 시장 쪽으로 놓고 보면 고가 갱신은 분명히 나왔지만 캔들 모양에서 위쪽이 막혀가고 있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라면 역시 S&P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윗꼬리가 좀 더 많으면서 십자도 정체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변곡 구간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부터 시장에서는 이 이벤트성의 지정학적 리스크들보다는 실적의 호불호를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전일 부분과 오늘 같은 경우도 연속성적으로 보면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호불호들이 분명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나라 쪽도 2월달 부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중소형주까지는 계속 연장선에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해외 증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눈높이는 낮춰지긴 했지만 추가 성장 상승 부분에 대한 순익 구조 자체가 좀 낮아진다라는 관점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해외 쪽에서 요즘 가장 관심 쪽에 있는 것이 아마 두 종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이후에 중국 시장 쪽에 대한 무역 합의가 이제 잘 됐으니까 공격적인 MS 시장 점유율의 확대 부분들을 기대를 하겠죠. 그 부분 대비해서 실제 실적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현재 좀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관점이겠고 기술적으로 조정이 좀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동반해서 같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또한 애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테슬라보다도 좀 더 갭 상승 부분들이 좀 미약한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갭을 메꾸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동반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 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양대산맥 쪽에 싸움이 나오는 스마트폰 관련 쪽도 잠시 쉬어가는 템포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점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사에 너무 좋은 쪽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잠시 기사의 실제 팩트 쪽으로 하나를 체크를 해보면 반도체 부분이가 낸스플래시 자체가 실제 가격 자체가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은 있지만 우상향 쪽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다시 정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쉬어가는 템포들이 반영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장대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놨던 것을 다 반납하고 내려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연동해서 우리 필식 코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SK 하이닉스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연동을 해서 꼭 주가 추이를 좀 체크해보자라고 늘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권의 우리 1, 2주들을 미국 시장과 연동했을 때 단기 조정포가 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해외 소매 판매와 제조업 지수에 대한 예상치 부합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실적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지만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할 경우 지갑이 열리는 부분이나 제조업 지수 관련 쪽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수 관련 쪽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잘 지지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저점에 숨어있는 갭 부분까지는 한번 공격을 재료에 대한 소멸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면서 이 부분 리스크 조절 부분에 대해서 전 좀 보수적 시각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해외는 하나 또는 두 개 언급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신고가 랠리가 완성이 됐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비차이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이 매수 강도가 필요합니다. 매수 강도가 월요일 오후부터 축소되고 있다는 게 분명히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비차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강도 자체가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시장은 더 크게 좀 현물에 대한 매도가
출회가 된다. 선물 시장 쪽보다는 현물에 대한 매도가 출회가 되기 때문에 어제 살짝적으로 조금 대량 매도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그게 연장선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비차익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보자. 원달러 환율 추이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박스 부분만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피식 선물 변곡가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피식 선물 변곡가 같은 경우 위쪽 상단은 이제 위쪽이 여러분들께서 올라갈 때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 피식 코너에서 고점을 두 번째 마디를 오픈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서 정상적인 부분에 1차 고점 마디가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고점 돌파는 300.75포인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300.75포인트에서 위쪽이 열린다고 한더라도 이제는 좀 강한 상승되는 장대 양봉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다음 주 주쪽 간의 연장선이 하나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루한 박스권 형태를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하지만 고점 돌파 쪽으로 위쪽으로 추격하기가 우리나라가 한 번은 성공을 했지만 두 번째 성공하기가 지금 수급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고점 부분 같은 경우는 300.75 분명히 저항 걸리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겠고요. 단 오늘 같은 경우는 300.75가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추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자제를 하면서 오히려 고점 징후를 좀 더 찾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저점 부분에 대한 가속도 부분을 내기 위해서는 저점에 대한 지지 변곡가가 298.85포인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일 같은 경우에 사실 냉정하게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위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브레이크가 하나 좀 걸렸었고 전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오후장에 공격을 했죠. 여기서 비차익 프로그램을 계속 연속적으로 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미리미리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매수 강도의 수급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선물에 대한 베이시스 추이 때문인데요.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298.85포인트가 이탈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속도가 좀 폭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식 테마 쪽으로는요. 가기 앞서서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지주사 부분 이 얘기를 드렸어요. 너희들만 바스켓을 사느냐, 우리도 바스켓을 사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시장 바구니를 사보자라고 하면 지주사를 언급을 좀 드렸는데 실제 눌림목을 이용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죠. 시장의 분위기에는 반드시 업종에 대한 방어적인 순환매들이 섹터 쪽에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 관련 쪽에서 살짝 아랫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비중력이 확 태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물이 잘 소화되면서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테라뿐만이 아니라 하이트 진로 두꺼비죠. 두꺼비 갬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올해 여름에 폭발적으로 성수기까지 감안한다면 고가는 저는 뛰어넘을 것으로 보니까 자신게 조금 들고 가보자.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결국은 잠시 숨고르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들 큰 조정을 예상하기보다는요, 실제적으로 과열을 좀 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틈새 쪽에 업종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겠죠. 그에 관련해서 유로 2002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피해 부분 때문에 계속 언급되었었던 도쿄올림픽 부분에 관련된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광고주들을 갖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노션입니다. 역시 보시면 미리 좀 선취적인 관점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겠죠. 이노션 같은 경우는 계열사 부분에 대한 신제품 효과 부분도 좀 가벼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추격하는 부분 쪽에서 보면 두 마디의 중간값인 이 부분 7만 원의 훼손을 손절가와 지지가로 잡고 대응해서 트레이딩 쪽으로 달리는 말 쪽에 좀 따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 부분의 본격적인 부분에 대한 실적 추이까지 보기 위해서는 좀 한 분기 정도는 뒤에 봐야 되니까 실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수익적인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집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 동반하는 모회사 쪽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자리 28,000원에서 28,500원에 대한
이 메꾸기 작업이 하나가 눌림목 부분의 패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자분들은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필시 코너에서 신규 쪽으로 대응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9,000원이 이탈하는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거기서 눌림목을 잡고 따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에코마케팅인데요. 역시 우상향이죠. 손절 라인만 지키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3,600원 지지가에 훼손이 없다라면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지금 V자 패턴이기 때문에 가장 불안 요소이고 대형 섹터에 무겁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무거운 대형주가 없다라는 것 변동성에서 V가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신제품 효과 부분을 놓고 한다라면 22,800원이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손절 라인 잡고 우상향 쪽으로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일기획 같은 경우 매물대가 앞에 살짝 하나 두껍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소화하는 것들 트레이딩 쪽으로 방망이 짧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피식